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5월 2일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 관전 포인트는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FMC도 4월 마지막 거래일 또 5월 첫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또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지나고 나서 5월 2일에 밸류업 일정도 있고, FMC 회의 결과도 또 반영되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밸류업 모멘텀 평소에 주목하셨나요? 오늘 방송지가 밸류업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이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왜 그러시죠? 은행주 그렇게 잘 가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갈 것이다. 그건 이런 결국 얘기들이 이제 있죠. 순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업을 하게 되면은 이걸 결국 주주 환원책으로 진행하는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은 주주 환원책이라는 게 자사주, 배당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다 보면은 해마다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기 기준이든 연간 기준이든 어쨌든 은행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은행 금융지주사 이쪽을 좀 보게 되면은 해마다 순이익이 어쨌든 조금 정체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3조 5천억 요 부분에서 정체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늘리려면은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동반이 돼야 신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순이익은 계속 그대로인데 배당을 계속 늘려나간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려나간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하고 지금 은행주, 금융주가 대표적인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실적 성장이 계속 있었지만은 올해 들어와서는 또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조금은 이제 FM 가이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정체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주주 같은 금융주사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가 뭐 최근 2년 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일단은 먼저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런 것들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내일 휴일을 앞두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런 대형주라든지 지금 뭐 포함은 안 시켜주셨지만 뭐 공기업 혹은 중소형 주들 가운데서 저 PBR 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또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말이었죠. 2월 26일에 바로 밸류업에 대해서 1차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1차 세미나에서 세부안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정말 그냥 계획이 많이 나왔어요. 별 내용이 없었죠.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 어떤 거라고 판단하실까요? 그 질문 전에 제가 이런 소리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여담이지만 7층에서 한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층에서 한강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여담이고요. 네. 그런 사담이 외치고 가능하시잖아요. 싶으신가요? 네? 여의도를 향해서 외치고 싶으신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담이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강이라는 배경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2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 짚어보게 되면은 크게는 세 가지거든요.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자발적. 과연 자발적으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 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제고 공시 시 세제 지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세제 지원이 되려면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PBR 같은 어떤 투자 지표를 고려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게 K탑 30 지수거든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계획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인가요? 이건 제가 이게 발음하기 너무 쉽지 않은데,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밸류업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야심차게 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도 네네. 많이 끼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소액주주 편에서 목소리를 조금만 더 높인다라면은 꼭 물론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세제 지원이 아니라도 충분히 어떤 소액주주의 어떤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된다라면 저희도 좋겠죠. 저도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투자지표 관련돼가지고 비교 공시를 하게 되면서, 저 PBR, 그리고 저퍼, 이런 종목들을 공시를 하게 될 건데, 저는 투자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 하기엔 또 길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가이드라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이었던 5월 이번에 2차 세미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기업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나오게 되고요. 상반기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지수라든지 지수를 개발해서 도입한다는 것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와 4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계획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족했던 것이 채찍과 당근이 부족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그 부총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 채찍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 당근적인 차원에서 세제 혜택, 법인세라든지 배당 분리과세 이런 네네.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채찍이라 하면 이제 강제성을 좀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이 발언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네. 1차 밸류 프로그램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뭐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음에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탈원전 갔다가 탈탄원전 갔다가 다시 탈 원전 가게 되면은 정책적인 헷갈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방지할 만한 장치를 먼저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흔들림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기업들이 좀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연속성, 이런 부분들 좀 마련을 먼저 정부에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국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이 밸류업을 할 건데, 왜? 왜 있는데 우리가 왜 해야 돼?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해? 그럼 채찍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 줄게. 당근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 하는 구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실적 상세하게 되면은, 인텔이 실적이 잘 났다. 애플이 실적이 잘 났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났다. 그럼 지수 전체가 다 움직여요. 우리가 거기서도 좀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미국 투자 하신 분들이 키포인트로 꼽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네네. 왜 한국장은 안 네네. 그러냐.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그에 반응해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실적 잘 나면 니들만 좋은 거고, 미국은 실적 잘 나면 우리도 같이 좋은 거잖아요. 위드.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주식시장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이렇게 국민연금도 하지만 개인 주주 중에 5% 이상 주주 가지신 분들이 주주 제한을 하면 네네. 우리 회사인데 왜 간섭하시죠? 네가 왜? 예. 그러니까 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 있잖아요. 우리 회사, 우리 기업.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죄송하지만 네 기업, 니들 기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와 기업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계속 미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죠? EPS, 주당 순이익을 보잖아요. 기업이 주당 얼마만큼 순이익을 냈고 그만큼 순이익이 발생됐을 때 기업도 좋지만은 우리도 같이 좋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쩔게 잘 나오게 되면은 환원책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세금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라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배당을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배당 성향이 한 80%다. 그러면 배당을 한 30% 풀고 50% 자사주 매입을 해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당이 싫다라면은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유통주식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주가 소가까지 올라가는. 해야지 완전히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죠. 소가까지 예. 해야. 예. 근데 일단은 매입을 하더라도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락된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잖아요. 그거조차.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 제일 베스트죠. 근데 그 이전 단계인 매입에도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들. 그런데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로 인해서 실적까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부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좀 얍삽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씩 자사주 매입한 것들을 시장에 좀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에 조금씩 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논란거리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면 안 되겠죠? 순수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한 물량들을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한다라면은 주주들이 과연 문제를 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이라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된다면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럼 주주들은 기업 입장에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1차 밸류업 발표 네. 이후에 저 PBR 대표주들 네네. 주가 추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2월 1일 날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어요. 2월 달 얘기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거의 30% 40% 정도 주가는 다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들이 일단 나왔었고요.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추가 상승이 제한돼서 좀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보다는 금융주 쪽으로 상승이 3월 달까지 더 지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튜어디십 코드였던 활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이때 당시 또 배당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상승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3월 달까지 좀 지속이 되는 현상이 나는데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 KB금융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금융주는 순익 기준으로 보시는 거 아시죠? 순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볼 수가 있는데,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연간 순익이, 단기 순익이 4조 3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조 9천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조 원대 어쨌든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해마다 5조 원대, 6조 원대, 7조 원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늘어난 수익을 통해서 배당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주당 수익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서 그만큼 커진 파이를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안 하게 된다면 채찍을 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KB금융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4조 원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채찍보다는 일단 당근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네. 폭망 삼파장님께서 자사주 매입하면 시장에 되팔 수 없는 거군요. 그게 아니라 팔 수는 있습니다. 네, 팔 수는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차익 실현도 하면 네네. 수익이 났을 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수 그쵸? 있는 네. 방법까지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매입까지만 하면은 팔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각을 해야 되는 네. 건데요. 그러면은 내일 이제 모레죠. 모레 네네. 발표가 될 2차 밸류업 프로그램 네네.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가 네네. 또 쟁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밸류업이 더 선행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 네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A하고 B라고 얘기를 할게요. A 쪽으로 하게 되면은 A만 생각하게 되고요. B 쪽으로 하게 되면은 B 쪽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치가 그렇잖아요. 여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되면 또 모르는데 또 다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쪽이든 이쪽 입장이 되게 되면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뺏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게 경영권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또 반대로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소액 주주도 만약에 내가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커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의 각자 입장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됐던 스튜어십 코드가 됐던 이런 것들 진행이 됐을 때 반대편 입장에서 적어도 기분은 안 나빠야 된다는 것들, 너무 원초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참여가 아니라 간섭이 되게 되면 너무나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것들이고, 그리고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액주주들이 너무나 무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이 어떤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요. 어찌 원초적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서로 보호가 될 수 있는, 오늘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 오늘 이상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예요. 이게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 서로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서 역지사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돼야 또 거기에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네. 보장, 소액주주였던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장치,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일단 최소한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좀 한번 올랐으니까 오늘은 네네. 좀 잠잠한데 한번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네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목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나올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앞서도에도 말씀했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세제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세법 개정안이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 법안을 보고 그 법률 내용을 보고 하는데 영어가 단어만큼이나 법률 단어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국회 동의를 받고 뭐 금융투자소득세가 됐던 아니면 세액공제가 됐던 아니면 분리과세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2월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장기 투자 혜택 강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투자를 1년 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 2월 공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분리과세 해준다든지 세세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유도 방안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금 무섭다는 얘기를 저도 요즘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게 되면은 1차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네. 배당소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5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세금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이 되게 되면 또 뭐가 되죠? 건보료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세금을 없애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득이 발생되고 소득이 발생될 때 거기에 세금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중과세, 삼중과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라. 그럼 이 반대 입장에서 너 같으면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이상적인 얘기, 역지사지,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산 넘어 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말로 끝이 나지 않으려면은 정책의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이제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밸류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밸류업 관련 종목들 통해서 ETF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 ETF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ETF 같은 경우 분배금이라는 명목으로 배당도 분명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밸류업 관련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럼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순이익이 좋아지게 되고 영업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걸 배당을 풀게 되면은 이게 분배금 목록으로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한다니까요. 저도 부담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되게 되면은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조차도. 아, 진짜 이게 부자감세 논란인데 이게 네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네네. 저희가 금요일에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자세히 보면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아, 요거 저도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 이건 여기까지. 저희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좀 더 얘기할 거니까요. 네네.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 금융주는 수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크 포인트 주세요. 아니요. 지속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말로만 끝이 나게 된다라면. 그럼 지금 매도인가요? 네, 매도입니다. 네. 매도. 그러니까 저는 순환매라 생각을 해요. 순환매 관점에 생각을. 그러니까 5월 1일 날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다시 이슈가 돼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주제, 2차 밸류업 회의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순환매에서 상승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 계속 가려면은 앞으로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것들이라도 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과연 주가가 더 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되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PBR 아직 0.44배 수준에 네네.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낮은 PBR을 나타냈으니까 얼마나 PBR이 낮았습니까? 그동안은요. 네, 그렇죠. 자동차주는 환율 효과로 판매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밸류업 효과는 있을까요? 여기는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주 환율 효과로 실적 선방. 그럼 환율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지속이 되려면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밸류 부분도 있겠지만은 1분기 실적을 좋게 보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찾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1,400원, 1,500원 이상 가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가려면 금융위기 정도 어떤 위기가 와야 갈 수 있는 환율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환율도 결국 1분기 제한돼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면은 3조 5천억에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무시한다라면은 주가는 분명히 갈 겁니다. 제가 틀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먼저 시행했던 일본을 보시면 성공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는 PBR 일본 쪽에서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성공적으로 네네.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재평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 관심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밸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관심주를 말씀드린다? 좀 이렇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5월달 같은 경우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소비주 관련돼서 강원랜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수익이 2천억이 넘는 금융수익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만 하더라도 2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투자를 어찌 보면 정말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정말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2조 7천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하실 수만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930원 정도 현금 배당을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인 930원을 보게 되면 작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대비해서 50% 이상 배당
폭을 넓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자사주도 5.2%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가도 뭐 저 PBR, 저 PER 그 관점에서 말씀 안 드리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14,000원,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락은 제한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이 싸다라는 매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저 PBR 맞네요. 0.85배니까 저 PBR 요건에도 충족을 하고 또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고 있는 현금 또 안정적인 실적 그에 따른 현금 배당 계속 주고 있고 자사주도 좀 5%면 네네. 많이 보유한 건가요? 많이 보유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자사주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심주로 강원랜드 꼽아주셨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